2-3 시즌에 맨체스터 시티가 PL 최고 수익을 돌파했습니다.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에 따르면 맨시티의 리그 우승, 그리고 FA컵 우승, 그리고 챔스 우승, 이 트래블을 이뤘던 이 2-3 시즌 한 시즌 동안에 맨시티의 매출이 약 1조 1472억을 기록했다. 이전 맨유의 1조 400억이라는 기록을 가볍게 갱신했다. 트로피가 이렇게 딱 3개가 있죠. 그래서 PL팀에게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인 약 2천억보다 무려 5배에서 6배 많은 수준이었다. PL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강등권이더라도 한 1,500억 정도를 받고요. 일반적으로는 한 2천억 정도를 받거든요. 각종 뭐 광고, 중계료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무 트로피도 안 얻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2천억을 주는데 이번에 맨시티의 매출이 1조 1472억이었다. 여기 대회 나가면서 받았던 뭐 비용이라든지 우승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포함이 됐겠죠. 그래서 리그 순위와 중계료 및 대회 우승 비용이 합쳐진 값이다. 그래서 1조를 넘겼다. 엄청난 거죠. 이 기사 다음 기사가 눌러봤던 건데 이거였습니다. K리그 상금 말레이시아의 리그에 밀렸다. 맨시티 기사 보고 나서 갑자기 이게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소개를 드리면 K리그 1 우승 상금이 12년째 5억 원에서 멈춰 있다. FA컵 우승 3억 원까지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우승 상금이 8억밖에 되지 않는다. 사실상 선수 영입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피파 랭킹 134위를 기록한 이 말레이시아 슈퍼리그의 우승 상금이 약 6.7억 원인데 이것보다도 안 된다. 또한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강호 국가들에게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너무 적다, 이 5억이라는 금액이.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 적은 우승 상금으로 인해서 리그에 대한 동기부여가 저하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예전부터 많이 나왔었고요. K리그 팀들이 국내 대회에서 뭘 얻을 게 없다 보니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목숨을 걸기 시작을 했다. 최근에 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의 우승 상금이 165억 원이 됐거든요. 이전에는 55억 원 정도였어요. 근데 165억 원을 거의 한 3배 정도가 뛰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굉장히 목숨을 걸고 있어요. K리그 팀들이. 그럴 수밖에 없죠. 이처럼 굉장히 좀 클럽이라든지 또는 국가들이라든지 타이틀에 목숨을 많이 걸잖아요. 일반적으로. 지금 또 치러지고 있는 유로 2024 대회라든지 또는 코파 아메리카라든지 2년 뒤에 치러질 월드컵이라든지 우리 아시안컵 우승 못했다고 엄청 욕 많이 먹지 않았습니까? 물론 클린스만 때문이었지만 이처럼 굉장히 타이틀이 가지는 의미가 크고 이 타이틀에 굉장히 많이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클럽이나 국가들이. 자, 그래서 큰 대회들을 앞두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그에 맞는 적절한 주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의 주제, 대체 대회를 이기면 뭘 주느냐, 얼마를 주느냐, 어떤 메리트가 있느냐,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제가 싹 다 끌어가지고 왔습니다. 월드컵부터 시작해서 각종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대회들 있죠. 이런 대회들의 상금과 그리고 메리트, 이기면 어떤 것을 주는지 그런 것들을 싹 다 정리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대회입니다. 유러피언 풋볼 챔피언십, 줄여서 유로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대회죠. 유럽에서 열리는 가장 큰 대회로 월드컵 다음으로 권위 있는 대회로 여겨지고 있다. UEFA 가입 55개국 중에서 한 팀이 우승을 거두는 대회로 55개국 중에서 피파 랭킹이 30위 안에 들어가는 팀이 절반 이상이다. 장난 아니죠. 얼마나 빡세다는 겁니까? 그래서 사실상 대륙간 대회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대회이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없는 미니 월드컵으로 불리기도 했다.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거 있죠. 음바페가 말하기를 월드컵보다 훨씬 복잡하고 더 대단한 대회다. 음바페가 그런 말을 했었죠. 월드컵과 함께 2년을 주기로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대회이고요. 우승팀의 MOM 선수의 경우에는 발롱도르 및 올해의 선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왜냐? 대회의 권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발롱도르나 피파 올해의 선수와도 연관이 또 있다. 1960년의 첫 시작 이후로 17번째 개최되고 있는 그러한 대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로 우승 시 혜택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유로에서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트로피 앙디 들로네라는 트로피입니다. 이거예요. UEFA 1대 사무총장의 이름을 딴 트로피고요. 이 트로피를 획득하게 되고 유럽 챔피언 자격으로 피파 컨페더레이션스 컵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원래 진출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없어져가지고 이 자격은 없어졌고요. 저번 유로 2020 우승팀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약 470억, 그리고 준우승을 했던 잉글랜드는 약 300억, 3, 4위 팀들의 경우에는 약 320억 정도를 수령했다. 또한 본선 진출팀 전원에게는 약 120억 원을 줬다. 본선 진출만 해도 120억 원을 줬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승리 수당이 이렇게 되었다. 이런 우승과 준우승 상금에다가 승리 수당이 더해져가지고 금액은 뭐 대별로 그때그때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이랬고요. 또한 1, 2위 간 상금의 큰 차이가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70억밖에 차이가 안 나죠. 아무튼 그랬다. 다음 대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파 아메리카입니다. 곧 시작하죠. 남미축구연맹 주관 대륙선수권 대회로 월드컵보다 역사가 오래된 유서 깊은 대회다. 모든 그 국가별 대륙별 축구 대회 중에서 가장 오래된 축구 대회입니다. 월드컵이 1930년에 처음 개최됐는데 코파 아메리카는 1916년. 이때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아닙니까? 3.1 운동 전이에요. 심지어 엄청난 거죠. 자, 그래서 이 남미의 10개국과 여기 플러스 다른 대륙에서 두 팀을 초청을 해서 총 12개의 팀을 세조로 나눠서 본선을 시작을 한다. 일반적으로는 북중미 대륙을 초대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뭐 미국이라든지 뭐 캐나다 이런 나라들을 초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다른 대륙으로는 일본과 카타르가 초대가 된 적이 있었다. 대회 주기가 불규칙적으로 2년, 3년, 4년을 주기로 좀 상황에 따라서 주기가 자주 바뀌는 좀 그런 편이고요. 월드컵, 챔스, 유로 다음으로 영향력을 가지는 대회로 발롱도르와 올해 선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편이다. 왜냐?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선수들이 또 여기서 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영향이 좀 없지 않아 있긴 있다. 없지 않아. 현재 최다 우승국은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가 각각 15번씩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승 시 혜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하면 어떻게 되냐? 우승 트로피인 코파 델 센터나리오, 센터나리오라는 컵을 획득하게 된다. 트로피의 받침에는 역대 코파 아메리카 우승 기록이 새겨져 있다. 여기 보시면은 뭔가 새겨져 있죠.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역대 코파 아메리카 우승 기록이 새겨져 있는 것들이에요. 2021 코파 아메리카 우승국인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52억, 준우승 팀인 브라질은 26억, 3등은 20억, 4등은 13억을 수령을 했다. 메시의 연봉보다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그런 금액. 그래서 사실상 우승 상금이 유럽 본선 진출국 상금보다 낮다. 유로 본선을 진출하면 120억 주는데 여기는 우승해야 50억 줘. 근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중계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굉장히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럽이랑 남미가 상대가 안 돼요. 이런 규모의 경제 차원에 있어서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고요. 액수보다는 남미 최강자를 가린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는 대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대회 보겠습니다. 아시안컵입니다. 네, 이것도 안 볼 수가 없죠. 아시아 축구연맹이 주관하는 국가대항 축구대회다. 1956년 이후로 일반적으로는 4년을 주기로 진행되고 있으며 총 18번의 대회를 개최를 했다. 최다 우승국은 일본으로 4회이다. 2019년 이후로 본선 16개 팀에서 24개의 팀으로 확대가 되었고요. 2019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예요. 한마디로 명예만을 바라보고 출전해야 되는 컵이었어요. 상금이 없었습니다. 근데 2019년 이후에 총 상금이 160억 원이 책정이 돼요. 자, 그래서 월드컵 예선 결과에 따라서 또 아시안컵 진출 여부를 나눠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월드컵 2차 예선 같은 경우에는 1등부터 4등 팀이 있었잖아요. 근데 3등 팀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컵 뭐 예선 진출 확정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월드컵이랑 좀 엮어놨기 때문에 이게 또 자연스럽게 월드컵이랑 또 엮이게 된 부분이 좀 있고요. 또한 일본 제외 전체적으로는 중동 팀이 우승 횟수가 많다. 보시면 뭐 이란이라든지 사우디 3번, 이라크, 카타르 2번, 그리고 쿠웨이트 대부분 다 중동 팀이죠. 호주가 유일하게 또 계시네요. 아무튼 우승 시 혜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컵 우승 트로피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름은 없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겼고 2019년 이후로 원래 연꽃받침 모양이었는데 지금의 모양으로 변경되었다. 2023 아시안컵 우승국인 카타르의 경우에는 약 67억, 준우승국인 요르단은 40억, 4강에 오른 두 팀은 각각 13억 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3억 원을 받은 것이죠. 금액 자체는 코파 아메리카와 비슷한 수준이다. 오히려 우승국은 더 많이 줬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럼에도 역시 유럽이랑은 상대가 안 되는 우승 상금액이죠.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자,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아프리카 대륙 국가대항전이다. 무려 51개국. 많아요. 나라도 51개국이 참가해서 예선 진행을 하고요. 그 중에 24팀을 뽑아서 본선행을 가고요. 다른 대륙컵과는 달리 2년을 주기로 진행된다. 원래 4년을 주기로 대부분 진행되는데 네이션스컵은 2년 주기다. 왜냐? 수익적인 측면 때문에. 많이 개최할수록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가장 많이 우승한 나라는 7회 우승한 이집트다. 1957년부터 2023년까지 총 34번의 대회를 개최를 했고요. 아프리카 특성상 나라별 갈등이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라이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족 간 갈등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매우 치열한 국제대회 중 하나로 꼽힌다. 피파 랭킹이 낮은 팀이 피파 랭킹이 높은 팀의 발목을 잡는 경기가 매우 많이 나오는 대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자, 네이션스컵 우승 시 혜택, 네이션스컵 우승 트로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름은 없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지구의 반원으로 디자인을 했고, 여기 보시면은 아프리카 대륙이 좀 부각되는 이러한 형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약간 월드콘처럼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아이스크림 같은, 이거 금박 까면은 막 바닐라 나올 것 같고 그러지 않아? 죄송합니다. 2021 네이션스컵 우승국인 코트디부아르의 경우에는요, 약 96억, 준우승국인 나이지리아가 55억, 4강에 오른 두 팀은 각각 34억 원 정도를 수령받았다. 오, 근데 꽤 상금액이 나쁘지 않아요. 코파나 아시안컵보다도 상금액이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2021 대회 이후에 상금액이 증가를 했고요. 아시아보다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UEFA 컨퍼런스 리그입니다. 예, 유로파 아니에요. 예, 컨퍼런스 리그입니다. UEFA 주간 대회이자 유로파 리그의 하위 대회다. 최근엔 2018년 12월 2일에 출범했으며 보다 많은 축구 클럽들의 참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된 대회이다. 각 팀의 리그 성적에 부합하는 32개의 팀을 선정을 하고요. 진행 방식은 유로파, 챔스와 동일한 형식이다. 유럽 하브리그의 우승팀이나 또는 4대 리그의 중상위권 팀들이 주로 우승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우승팀이 3팀이었는데 올림피아코스 그리고 웨스트햄, AS 로마 같은 팀들이 이렇게 우승을 거뒀었다. 자, 컨퍼런스 리그 우승 시 혜택. 컨퍼런스 리그 우승 트로피를 획득합니다. 특별한 이름은 없고요. 트로피의 곡선 모양, 약간 곡선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돌기 형식의 모양. 이 모양은 골문을 향해 날아가는 축구공의 모습을 모티브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23-24 시즌 우승을 거뒀던 올림피아코스의 경우에는 약 295억, 준우승팀인 피오렌티나는 190억, 4강 진출 시 약 170억, 조별리그 진출 시 약 43억 원 정도를 수령을 받았다. 확실히 유럽 대회다 보니까 또 금액이 확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참고로 이거는 누적입니다, 여러분들. 우승 상금만 따지면 74억 원인데 우승 보너스, 16강 진출, 8강 진출, 4강 진출 이런 것들을 누적으로 다 더해서 1등 팀이 받은 금액이 약 295억이란 뜻이에요. 우승 상금 자체만 따지면 74억 원 정도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컨퍼런스 리그 우승팀의 경우에는 다음 시즌에 유로파 리그 진출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뭐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고요. 아무튼 이런 혜택이 있다. 다음 유로파 리그입니다. 자, UEFA에서 주관하는 대회로 챔스의 하위 대회이다. 1971년 창설됐으며 UEFA컵의 전신이고요. 각 리그의 특정 순위, 예를 들면 뭐 EPL에서 5등 뭐 이런 거 있죠. 또는 각국의 FA컵 우승팀들, 뭐 잉글랜드 FA컵 우승팀이 유로파리그 그 진출 자격을 갖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각국 FA컵 우승팀, 또한 챔스 조별리그에서 3위를 기록한 이러한 총 32개의 팀이 모여가지고 진행을 한다. 우승팀의 경우에는 트로피를 1년간 보관합니다. 이 유로파리그 트로피를. 그런 다음에 유로파리그 5회를 우승하게 되면은 이 진품 트로피를 영구 보관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한다. 그래서 주로 4대 리그 상위권 팀이나 중소리그 1위 팀 있죠. 이런 팀들이 우승하는 경우가 많다. 최다 우승팀은 세비야로 실회다. 그래서 세비야가 이 트로피를 지금 영구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품 트로피를. 우승 시 혜택도 한번 봐야겠죠.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름이 쿱 UEFA입니다. 그러니까 UEFA 컵이라는 뜻이에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은과 노란색 대리석으로 이루어진 약 15kg의 트로피이다. 무거워요. 꽤 무겁죠. 23-24 시즌 우승팀인 아탈란타의 경우에는 약 576억 누적으로, 준우승한 레버쿠젠은 약 510억, 4강 진출팀은 약 350억, 조별리그 진출 시 약 53억 원을 수령하게 된다. 금액대가 조금 많이 올라왔어요. UEFA 컨퍼런스보다 대략 2배가량 높은 그런 또 금액입니다. 우승 상금만 따지면은 128억 원이다. 이거는 누적 금액이겠죠, 역시. 그래서 우승 시 챔피언스 리그 진출 자격을 획득한다. 또한 컨퍼런스 리그의 사실상 2배가량의 상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회다. 역시 상위 호환 대회답게 상금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로파 리그가 콤파 리그보다 우승 상금이 더 높네. 아니 컨퍼런스도 더 높아. 300억 받았는데? 넘사입니다, 넘사. 아무튼 그렇고, 자, 컨퍼런스 유로파 봤습니다. 그럼 다음 뭐 봐야 될까, 여러분들? 챔스를 봐야죠.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축구 클럽 대회. 해당 시즌 유럽 최상위 수준의 32팀을 선정해서 본선 및 토너먼트로 진행한다. 1955년 창설됐으며 기존 유로피언컵에서 넘어온 대회이다. 유로파리그 우승팀, 유럽 4대 리그 4위 이내의 성적, 중소리그의 경우에는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참가가 가능하다. 우승 시 UEFA 슈퍼컵 및 피파 클럽 월드컵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우승팀 선수의 경우 발롱도르, 올해의 선수를 받을 가능성도 생기게 된다. 왜냐? 최고로 권위 있는 대회니까. 말 그대로 유럽 최상위 팀들의 경쟁으로 빅클럽들이 우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다 우승팀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레알 마드리드로 무려 15회를 우승했다.
엄청난 거 15억 엄청 많이 한 거죠 이거는. 우승시 혜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기어를 획득할 수 있다. 이름이 비기어인 이유는 이 이어가 이어 이거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어 귀. 왜냐? 이 트로피의 손잡이가 귀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큰 귀다 해가지고 비기어라고 해요. 그래서 비기어를 획득하고 높이 73.5cm, 무게 7.5kg의 복제품을 증정합니다. 복제품을. 2324 시즌 우승팀인 레알 마드리드의 경우에는 여기서 우승해서 약 2126억 원 누적입니다. 그리고 준우승한 도르트문트는 약 2058억. 그리고 4강 진출팀은 약 1700억에서 1800억, 조별리그 진출 시 약 200억을 수령받았다. 그러니까 이 챔피언스리그 본선만 진출하면 32강 본선만 진출해도 200억은 다 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이거는. 대단하죠. 우승 시 UEFA 슈퍼컵 및 내년 챔스 진출권을 획득하고요. 우승 상금만 따지면은 270억 원입니다. 이 2126억 원은 누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8강 진출, 뭐 우승, 뭐 보너스, 뭐 그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2천억 가량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승하면은. 그냥 결승에서 우승하면 270억 받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상금이 월드컵보다 더 크냐고? 지금 나오네요. 자, 월드컵입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 주관대회로 단일 스포츠 대회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회다. 1930년에 창설됐으며 4년 간격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총 22회 진행되었다. 올림픽과 2년 주기로 개최되었다. 각 대륙별 예선을 통과한 32개국의 나라들이 본선에 진출하는 형식이다. 대회 방식은 챔스와 동일하다. 그런데 2015 국중미 월드컵 이후로 본선 진출팀이 48개국으로 증가하게 되었죠. 더 규모가 커졌어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축구 대회로 우승팀 선수의 경우 발롱도르, 올해의 선수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최다 우승팀은 역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브라질로 5회를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에 우승했던 게 2002 한일 월드컵이었죠. 우승시 혜택, 우선 월드컵 트로피 복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복제품을 획득할 수 있어요. 높이는 36.5cm, 무게는 6.175kg에 18K의 금 5kg를 함유하고 있고요. 영구 소장은 불가능하다. 이거 영구 소장은 안 되고 그냥 복제품을 받아가는 거예요. 영구 소장은 안 됩니다. 그래서 2022 월드컵 우승팀이었던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약 600억, 준우승한 프랑스는 약 410억, 조별리그 탈락 시 124억, 16강 진출 시 180억, 8강 230억, 4강 345억, 3위 370억. 이렇게 금액이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상 월드컵 본선만 진출을 하더라도 일단은 124억을 먹는 거죠. 그래서 몰빵의 느낌보다는 나름 균등하게 좀 배분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다. 금액대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나? 아무튼 좀 골고루 분배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좀 보이는 것이죠. 우승 상금만 놓고 봤을 때는요, 챔스보다는 높죠. 왜냐하면 챔스는 270억 원이에요. 우승 상금만 따지면. 근데 월드컵은 600억이니까 우승 상금은 월드컵이 더 많기는 하지만 챔스는 누적 수익을 받기 때문에 우승하게 되면은 2천억 정도를 먹기 때문에 월드컵보다는 금액을 훨씬 더 많이 받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누적이니까. 월드컵은 다만 600억 정도를 수령받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명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자, 아무튼 월드컵도 한번 봤고, 자, 다음 이제 리그도 한번 보시죠. 이탈리아 세리에 A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탈리아 축구협회에서 주최하는 이탈리아 최상위 축구리그로 유럽 4대 리그 중 하나이죠. 1898년에 창단됐으며 1929년부터 리그전에 도입했다. 현재 20개의 클럽이 소속되어 있고 하위 3팀은 강등을 당하게 된다. 대표 클럽으로는 유벤투스, AC 밀란, 인테르, AS 로마, 아탈란타, 피오렌티나 등이 있고요. 최다 우승팀은 유벤투스다. 챔스 우승은 12번, 유로파 우승 10번, 컨퍼런스 리그 우승 1회를 가지고 있다. 나름 역사와 이런 또 전통이 있는 그런 리그죠. 우승시 혜택이 어떻게 되느냐? 리그 우승 트로피 및 스쿠데토를 획득합니다. 스쿠데토는 작은 방패라는 뜻으로 이거예요. 이건데 스쿠데토 문양의 경우 우승 후에 한 시즌간 유니폼 정면에 부착하게 된다. 여기 나오고 있을 건데 유니폼의 요 정 가운데에 이 방패의 문양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한 시즌간 유니폼 정면에 부착을 하게 되는 형식이고요. 2324 시즌 우승팀인 인테르의 경우에는 우승 상금으로 880억을 수령을 받았다. 880억. 또한 리그의 경우에는 순위 그리고 팀에 따라 상금은 좀 다를 수가 있다라는 점. 상위권 팀과 하위권 팀 간의 상금의 차이가 좀 매우 컸어요. 강등권 팀이랑 상위권 팀이랑 그러니까 리그 상금이 굉장히 차이가 커요. 중계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크더라고요. 다음 팀입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입니다.
독일 축구협회에서 주최하는 독일 축구 체제의 최상위 리그이며 유럽 4대 리그 중 하나죠. 역시 지역 리그 및 전국 대회로 운영되다가 1963년에 본격적으로 리그 형식의 분데스리가가 창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데스리가 자체로는 4대 리그 중에서 가장 늦게 창설된 그런 리그예요. 대표 클럽으로는 바이에른 뮌헨, 레버쿠젠, 도르트문트, 메넨글라드바흐, 프랑크푸르트 등이 있고 최다 우승팀은 역시 바이에른 뮌헨이다. 챔스 우승은 8회, 유로파 우승 7회, 컨퍼런스 리그 우승은 0회다. 우승 시 혜택이 어떻게 되느냐? 우선 리그 우승 트로피를 얻게 되죠. 이거를 마이스터 샬레라고 합니다. 접시 문양.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름 59cm에 무게 11kg으로 트로피 한 면에 1902년 이후 역대 우승팀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뭔가 적혀 있어요. 잘 보면은. 여기도 적혀 있고 여기도 적혀 있고 이런 것들이 역대 우승팀들을 이렇게 빼곡하게 새겨놓은 흔적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23-24 시즌 우승팀 레버쿠젠의 경우에는 1130억 정도 수령받았고 꼴등팀의 경우에도 약 470억을 수령을 받았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우승 상금 같은 게 있다기보다는 순위에 따른 차등 분배 형식이다. 나름 인기 있는 리그로 중계권 수입이 나쁘지 않다, 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스페인 라리가입니다. 스페인 축구리그 시스템에서 최상위에 속하는 리그로 유럽 4대 리그 중 하나죠. 역시 1929년에 창단됐으며 현재 20개 클럽 소속이고요. 그리고 하위 3팀은 역시 강등을 당하는 구조다. 최다 우승팀은 레알 마드리드다. 챔스, 유로파, 슈퍼컵, 클럽 월드컵 모두 우승 1위 최다 우승 리그다. 이걸 다 최다 우승 리그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그리고 뭐 유로파는 뭐 세비야 뭐 이런 거죠. 대표 클럽으로는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세비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비아레알 등이 있다. 챔스 우승 20회, 유로파 우승 14회, 컨퍼런스 우승은 0회. 챔스 우승이 이 20회가 레알 마드리드 15회, 바르셀로나 5회입니다. 이 두 클럽 때문에 지금 챔스 최다 우승 리그가 된 거예요. 유로파 우승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 절반이 세비야고요. 그렇습니다. 우승 시 혜택이 어떻게 되느냐? 우선 리그 우승 트로피를 획득합니다. 이거죠. 특별한 이름은 없습니다. 트로피 받침의 뒷면에 보시면은 스페인 국대 로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이죠? 여기 보이고 트로피 앞쪽 역시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트로피 앞쪽에 여기에 자세히 보면은 또 새겨져 있다. 23-24 시즌 리그 1위였던 레알 마드리드의 경우에는 약 880억을 수령받았다. 리그 순위별로 중계권료를 차등 지급한다. 참고로 라리가의 경우 리그 우승 상금은 따로 없다. 역시 순위별로 차등 지급하는 그러한 형식이다. 리그 1, 2위와 구강컵 1, 2위의 경우에는 수페르코파라는 거에 참여가 가능한데 이 수페르코파의 경우에는 참가만 해도 또 100억을 얻기 때문에 우승팀의 경우에는 또 이 100억까지 더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프리미어리그입니다. 영국 잉글랜드의 최상위 프로축구 리그로 유럽 4대 리그 중 하나이며 이전 풋볼리그라는 이러한 리그제로 운영되다가 1992년 프리미어리그로 개편되었다. 최다 우승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축구 리그로 가장 많은 수익성 그리고 스타 플레이어들을 거느리고 있는 리그이다. 대표 클럽으로는 맨유, 맨시티, 리버풀, 첼시, 아스날, 토트넘 등이 있다. 빅식스. 챔스 우승 15회, 유로파 우승 9회, 컨퍼런스 리그 우승 1회를 기록하고 있는 역시 잔뼈 굵은 그러한 리그다. 우승 시 혜택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우승 트로피를 획득합니다. 특별한 이름은 따로 없고요. 왕관 모형의 양쪽 손잡이 부분에 잘 보시면은 사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트로피 하단부에 역대 우승팀 명단이 각인되어 있어요. 여기에 막 각인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불빛 때문에 안 보이지만 참고로 영국이 3사자 군단이라고 불리잖아요. 근데 여기 사자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이 하나가 이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그 구단 선수들이 마지막 하나의 사자다. 그렇게 해서 3사자가 완성된다.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스날이 무패 우승을 거뒀었잖아요. 이때 직후에 순금으로 된 트로피를 증정했었다. 와, 순금으로 된. 그래서 또 만약에 무패 우승 팀이 나온다면은 또 순금으로 된 트로피를 줄지는 나와보면 알 수 있겠죠. 23-24 시즌 리그 우승한 맨시티의 경우에는 약 3,050억. 리그 최하위를 기록한 셰필드의 경우 약 1,630억을 수령받았다. 균등 배당제로 이걸 이제 5-3이라고 하는데 전체 수익의 50%는 떼가지고 균등으로 분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리그 순위 그리고 뭐 인기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차등 분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균등 배당제를 운영하고 있다. 대단하죠? 아니 강등 당했는데 1,630억이죠. 이 금액이 차원이 달라요. 자, 그래서 사실상 중계권 수익이 다른 리그에 비해서 넘사벽이고 괜히 세계 최고의 리그로 불리는 것이 아니다.
규모를 봐라. 장난이 아니다. 다른 리그는 상대가 안 된다. 이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만 있어도 먹고 살 수는 있다 이런 것이죠. 엄청난 규모의 그런 리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AFC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갑자기 좀 너무 낮아지나? 아무튼 아챔이라고 불리죠. 이것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 AFC가 주관하며 아시아 최고의 클럽을 가리기 위한 아시아 대륙 최상위 클럽 대항전이다. 1967년 창설됐으며 최다 우승팀은 4회로 알힐랄 SC라는 팀입니다. 여기에 네이마르가 있죠. 최다 우승국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으로 12회입니다. 아시아 강리그에 40개 팀을 선정을 했어요. 4팀씩 10조로 묶어서 조별리그를 진행한다. 그래서 이 40개 팀 중에서 16개 팀을 뽑아서 16강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 주로 동아시아라든지 중동팀에서 우승을 쓸어간다. 예외로 2014년에 호주 팀이 1회 우승을 거둔 바가 있다. 이거를 제외하고는 다 그냥 동아시아 뭐 한중일 그리고 중동팀 있죠. 뭐 사우디라든지 뭐 카타르 리그 이런 데서 다 쓸어가 버린다 이 말이죠. 아챔 우승 시 혜택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그 우승 트로피 획득합니다. 이거죠? 네, 많이 보셨죠? 특별한 이름은 없고요. 기존의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 AFC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고요. 이전 우승 상금인 55억이었습니다. 원래는 55억이었는데 165억 원으로 최근에 늘어났어요. 3배 증가했습니다. 또한 준우승 상금도 82억 원에 육박한다.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K리그 팀들이 이를 악물고 달려드는 이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이 최다 우승국이에요. 왜 최다 우승국이냐? K리그에서는 사실상 리그 우승한다고 해봤자 5억밖에 안 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절실합니까? 물론 뭐 중계료나 뭐 그런 것도 따로 받지만 어떤 리그컵보다 얼굴이 제일 행복해 보인다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더 행복해지겠죠. 우승하면 165억이니까. 자, 아무튼 아시안컵도 재미가 있어요. 나름 보면은. 자, 다음 K리그1. K리그1의 우승 시 혜택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리그 우승 트로피를 획득합니다. 네, 특별한 이름은 없고요. 많이 보셨죠 이 트로피. 24K 도금에 높이 50cm, 무게 7kg. 리그 우승 시 트로피 하단에 우승팀이 각인되고요. 1년간 보관했다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1년 뒤에 복제 트로피를 수여하게 된다. 1등 우승이 12년간 5억, 2등 수익이 2억 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밖에 티켓 수익, 뭐 중계권, 광고 수익은 팀마다 다르다. K리그 팀들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목숨 거는 이유가 이것이며, 이 때문인지 몰라도 아챔 최다 우승 보유국은 대한민국이다. 12회다. 분명한 건 리그 수익이 너무 적다라는 것이다. 분명히 적긴 적다. 5억은 너무 적다. 최근에 중계권 수입도 늘어났는데 아직까지도 5억이다. 말레이시아 리그한테 따였다.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다음 J리그1도 한번 가져와 봤어요. J리그1 우승 시 혜택. 리그 우승 트로피 획득. 자, 이렇게 생긴 트로피예요. 약간 분데스리가 우승 트로피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접시같이 생겨가지고. 독일의 마이스터 샬레와 비슷한 접시 형태이며 2016년부터 2017년 이 시즌부터 상금을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했고요. 현재 1등 상금이 233억입니다. 233억이에요. 자, 그래서 리그 경쟁력을 높이고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 성적을 내기 위한 상금 증액 의도가 보이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최근에 굉장히 큰 대규모 중계권 계약을 따냈어요. J리그가. 그래가지고 그 금액 중에서 상당 부분을 또 상금으로 또 책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해당 상금으로 유럽의 유명 선수들을 영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이니에스타라든지 토레스라든지 다비드 비아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들은 이렇게 우승 상금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런 자금력을 기반으로 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자, 한국, 일본 봤으면 중국도 한번 봐야죠. 중국 슈퍼리그 우승 시 혜택. 리그 우승 트로피를 획득합니다. 특별한 이름은 없고요. 이거예요. 월드컵 트로피를 약간 모방한 듯한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약간 비싸게 생겼죠. 1년에 약 2,600억 원의 중계료 중에 420억을 1등 상금으로 투자를 한다. 중계료도 2,600억이나 되네요. 우승 상금만 봤을 때는 웬만한 유럽 구단은 훨씬 상회한다. 왜냐? 1등 상금이 420억이니까. 장난 아니죠. 해당 상금으로 유럽의 유명 선수들을 영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또 중국의 기업들의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오스카라든지 헐크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영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또 여러 가지 대회들이 좀 치러지고 있는 상황이고 월드컵도 얼마 안 남은 상황 속에서 각종 축구 대회들의 상금 어떠한 메리트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가볍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정리해서 알려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